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구모 해설을 함께 할 정유빈이고요. 자, 오늘 저랑은 수학 1을 함께 할 겁니다. 자, 구모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끝난 거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둥입니다. 수능 남아 있는데요. 평가원이 보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핑계를 대서 약간 회피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 배가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요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그쵸? 잘 보고 못 보고 시험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은 시험지를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시험지 있죠? 그게 있어야 돼요. 버리고 온 거 아니죠? 그거 들고 오세요. 들고 오지 않았으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풀어보고 내가 풀었던 문제의 그 풀이와 지금부터 제가 함께 할 것을 비교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시간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떤 이유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해설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발전을 위한 거지, 지금 여러분이 뭐 이걸 못했네, 이걸 못했네, 탓할 때는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내가 못하는 걸 많이 발견할수록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어떤 부분을 내가 못했는지 꼭 생각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요번 구모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문제들이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다 좀 편안한데 쉬운데 라는 느낌까지 느껴질 거예요. 앞쪽은 간단하니까요. 저랑 편안하게 한번 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대로죠. 왜 이렇게 공간이 많냐고요? 1번이라 그래요. 뒤로 가면 여기 문제가 다 가득 찰 겁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상태로 두지 않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뭐로 가면 돼요? 분자부터 정리할게요. 2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분모도 2의 제곱. 내가 되게 크게 쓰고 있어. 공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정리하시면 루트를 달고 있는 거듭제곱 근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바꾸는 거, 지수 자체를 분수꼴로 바꿔주는 게 좋죠. 그죠? 한 번 더 갑니다. 2의 8분의 2인데 4분의 1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눗셈 형태가 되니까 지수에서 지수를 빼겠죠. 그쵸? 자, 요렇게. 그래서 얼마? 2의 1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뭐예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너무 쉬우니까 실수만 하지 말자. 그죠? 실수만 하지 말자. 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나쁜 게 98점이에요. 내가 98점 받는 친구를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실수의 여왕이긴 한데 그래도 98점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오잖아요. 암산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약간 차근차근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수업만 하니까 점프 뛰겠습니다. 3번은 어때요? 누가 봐도 등비수열 문제인데, 가장 기본형으로 따지는 거 있죠? A에는 첫째 항에 아래 n-1제곱. 요렇게 해서 적용해서 푸는 풀이는 안 할 거예요. 내가 해설을 하는데 이걸 풀면 여러분이 너무 재미없이 느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요렇게 푸는 건 한번 해보세요. A2는 A1에다가 R을 한 번 곱한 거, A3는 A1에다가 R을 뭐 2번 곱한 거, 그렇게 곱하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이건 안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갈까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생각하겠습니다. 굳이 나한테 A4를 알려줬는데 첫째 항을 꼭 구해야 될까? 아니요. 자, 목표는 뭐냐면 A6이에요. 난 그저 A6만 구하면 되다 보니까 항 번호 사이에 관계, 항 번호 차이, 이게 등차와 등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나한테 A4를 알려줬다면 A4로부터 2칸 점프, 즉 공비 2번만 곱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A4가 4라고 알려졌으니까 가능하다면 공비 제곱만 찾아내면 돼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A4로부터 A2가 되려면 어때요? 공비 2번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A3이 되려면 공비 한 번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요렇게 가신다면 R세제곱이 무엇이 돼줘야 돼? 8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R세제곱이 8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풀어 쓰게 되면 실수가 아닌 값도 나올 수 있잖아. 그거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R은 2라는 것을 실수라는 말 덕분에 찾아낼 수가 있어지겠죠. 그럼 그대로 갈까요? R제곱 얼마? 4. 정답은 얼마? 16.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또 요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쉬운 문제일 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A2, A3, A4를 줬어요. 이것도 참을 수 없지. 등비 수열하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등비 중항이라고 있잖아요. A2, A3, A4를 싹 곱할게요. 그럼 얼마야? 2, 4는 8이잖아. 근데 어때요? 얘네 둘은 A3을 제곱한 형태일 거란 말이야. 둘의 곱이. 그렇다면 A3이 세제곱돼서 8이 된다는 것이잖아. 모든 항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세제곱해서 8 나오는 A3은 2여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다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공비가 2구나. 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A4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합니다. 정답은 16. 이런 흐름 타고 갈 수 있겠죠?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두 가지 다 결국 포인트는 항 번호 차이, 항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뽑아내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6번으로 오세요. 자, 6번의 경우에는요. 일단 세타의 범위를 주기는 줬는데 잠깐 기다려 하시고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사인과 코사인 값이라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일단 정리해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할까? 이거 파이만큼 더해주면 일단 코사인 세타예요. 위치는 어디야? 파이로부터 세타만큼 더하니까 여기입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세타가 분명히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면 둔각이에요. 그죠? 큰 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절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3, 4분면에 그렸나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요거 이렇게 변형할 때의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한다. 개념에 있어요. 예각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이거 바꾸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비록 세타가 예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크기로.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가면 올사탄. 탄젠트만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일단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사인을 구하는데 물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것도 뭐 좋아요. 써는 드릴게. 근데 이걸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값이 등장을 했고 사인 또는 탄젠트를 그 세타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원하시는 X값, 원하시는 Y값, 원하시는 R값을 찾아주는 게 가장 편해요. 자, 물론 세타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만 5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라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빗변의 길이가 5, 그죠? 그리고 코사인은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만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루트 5. 이쪽, Y쪽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맞죠? 자,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로서 여러분이 해석한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제곱하시면 25. 제곱하시면 20.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5죠?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로 와주시면 되겠죠. 자, 코사인과 사인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정답은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쉽죠?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돼. 원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 길이들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사코타는 부호로서 생각을 하면 되다 보니까 어차피 2, 4분면에 있는 위치가 있는 각이라고 한다면 사인만 플러스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쉬워요.
그죠? 자, A가 2보다 큰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중요할 테니까 미리 표시를 해놓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수가 등장을 하는데 합과 곱을 각각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냄새를 맡아야 돼. 무슨 냄새냐면 합이랑 곱을 알려줬잖아요. 합과 곱하면 떠오르는 멘트가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쵸? 그런 생각들을 살짝 얹어두면 되게 좋아요. 보세요, 일단.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합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아요? 곱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아요? 곱이지. 왜? 자, 로그는 모름지기 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떨 때? 밑이 서로 같을 때. 그쵸? 근데 현재 시점에서 밑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합하는 게 지금 되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곱하는 건 어때요? 하필이면 앞에 곱해지는 로그 2의 A, 즉 진수와 뒤에 곱해지는 로그 A의 8의 밑이 서로 같아요. 요거 이제 굳이 상용 로그 쪼개듯이 쪼갠다면 이렇게 되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앞에 3점짜리 하기 때문에 이런 귀여운 개념 설명까지 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쪼개지잖아. 밑변환으로, 그쵸? 지워집니다. 즉 같은 값으로 있으면 우리가 지워진다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곱한 것은 로그 2의 8, 즉 3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야? K잖아, K. 그쵸? 오케이, 그럼 K는 3입니다. 자, K가 3인 걸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합과 곱. 그래? 그러면 합이 얼마? 4. 곱이 얼마? 3. 의 두근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 둘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괜찮은 생각이죠? 맞죠? 그쵸? 오케이, 그럼 그 상태로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로. 그 두근을 아예 딱 찾아주기가 좋다고. 그 두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1과 3이에요. 자, 조심하실 것은 1과 3이 나오는데 로그 2의 A가 1일 것인가 로그 2의 아니죠. 8의 로그 A의 8이 1일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때 이게 들어가는 거죠.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로그 2의 A가 3이어야지. A가 2만 되어도 1 되거든? 그치? 2보다 크대잖아. 오케이, 끝.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로그 A의 8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은 A가 얼마인 것을, 8이라는 것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8,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1 되려면,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A가 8인 것까지 찾았습니다. 뭐 할까요? 둘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뭐라고 쓸까요? 11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푸는 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합과 곱, 두 수, 합과 곱, 그럼 그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A는 둔각입니다. 그렇죠? 둔각 삼각형이군. 근데 뭐 수선의 발을 내렸대. 자, 일단 저는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그림이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아? 뭘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좀 적어야 돼. 잠깐만 뭐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림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려서 생각하시는 것을 훨씬 추천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둔각! 그래서 이렇게 했어. 네. 못 그리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봐봐요. 여기다가 B를 하고 싶었거든, 사실은. 솔직히.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AB 대 AC의 길이가 루트 2 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가 더 길어야 돼? B가 길어야 되겠다.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 대 1이어서 일단 동그라미로 표시는 할게요. 변의 길이의 B여서 실제 길이가 루트 2라는 건 아니고 루트 2 대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럼 그림의 모든 게 표현됐고요. H는 A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각 표시 딱 해서 H. 그러면 AH의 길이가 정확하게 2가 됩니다. 얘는 동그라미 안 해요. 실제 길이니까. 그죠?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 삼각형 외접원. 지금 우리는 구모. 그쵸? 뭘까요, 이거?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이 등장하고 삼각형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 법칙 떠올라야 돼요. 사인 법칙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이지. 자, 근데 좀만 생각을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보실 때 반지름을 제곱한 것이 얼마가 된 거야? 50.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일단 5루트 2예요.
무조건 사용이 될 거야. 사인 법칙과 함께 연결을 할 거고요. 자, BH의 길이니까 난 요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루트 2대 1은 요 상태로 둬가지고 편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루트 2 K로 놓을게요. 괜찮죠? 실제 길이로 바꾸겠습니다. 루트 2K. 그럼 여기는 K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풀이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자, 한번 봐봐요. 높이잖아. 밑변의 길이 BC잖아. 그치? 그리고 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나는 BC의 길이도 모르지만 A 각도 몰라요. 그죠? 그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개념으로 가볼까요? 왜 삼각형의 넓이냐고요? 두 변과 A가 끼인 각이 될 것이고 높이와 밑변이 되는데 밑변과 A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 적용이 됩니다. 자, 한꺼번에 제가 식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봐봐. 일단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K 곱하기 1을 쓸까? 안 써도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다르냐고요? 내 마음이 다르지. 자, 두 변과 끼인 각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인 A를 또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나 사인 법칙 가고 싶다 그랬잖아. 이것은 뭐랑도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BC요. BC도 있고 사인 A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사인 법칙을 적어볼까요? 사인 A분의 BC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2배. 이거잖아. 그럼 나 요 모양을 만들어내면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 모양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2분의 1 양변에서 지우고요. 사인 A를 나누어주고 2를 나누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2분의 루트 2 K제곱이고요. 사인 A분의 BC가 딱 되어줍니다. 모양 이쁘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정리하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10루트 2.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때요? K제곱을 뽑아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쓸게요. 그럼 K제곱이 얼마가 되느냐면 10루트 2에다가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2분의 2. 슉슉 지워서 20. 그래서 K 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길이에 대한 건데 제곱해서 20이 된다면 K는 얼마겠어요? 일단 루트 씌운 양의 제곱근으로 나오겠지. 음의 제곱근일 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K 값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볼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BC이면 K에다가 적용해볼게. 저거 그대로 2루트 5였으니까 2루트 10이 되고요. BH는 무엇으로 찾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죠? 근데 나 여기서 바로 피타고라스 쓰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최선을 다해 계산을 덜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건 비율로 좀 나타내볼게. 빗변의 루트 10으로 보면 높이에 해당하는 요 AH 길이의 B는 1이 된단 말이에요. 루트 10대 1. 그럼 여기 밑변에 BH에 해당하는 건 요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적용해봐. 제곱해서 10을 만들어야 돼. 합해서. 그럼 여기가 9, 루트 9, 즉 3이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안 됐지? 실제 길이는 여기다 2배, 2배 이랬으니까 실제 길이는 2배 6. 이렇게 하시면 계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그 끼인 각이 사인 A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에다가 BC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인 법칙을 발음이 이상한데 사인 법칙을 그죠?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흐름인데 자, 살짝 또 다르게 가볼게요. 똑같은 그림, 사인 법칙 사용한다는 그 의미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다 똑같아요. 아까처럼 루트 2K. 여기서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각 B를 이용할 거야.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각 B를 품고 있는 사인 법칙. 사인 B분의 K는 2배, 10루트 2라고 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삼각형 ABC에서 볼 때 각 B와 마주 보는 변이니까. 근데 왜 각 B를 사용했냐고 말한다면 직각삼각형을 품고 있고 그리고 빗변과 높이를 갖고 있어요. 즉, 사인 B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삼각형 AHB에서 볼 때는 루트 2분의 K, 아니 루트 2K 분의 2가 되어줍니다. 여기다가 얘를 뿅 적용을 하셔도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흐름 나옵니다. K제곱은 20. 그 다음 풀이는
똑같이 가져갈게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에도 있는 각이 되니까 B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흐름으로. 루트 2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루트 2K가 되면 더 복잡하잖아. 각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각 B를 썼어. K가 더 간단하잖아. 루트 2K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런 풀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꼭 하시고 이런 흐름을 찬찬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아직까지 그래도 할만한, 그러니까 오늘의 딱 목표는 이거예요.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2번은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고, BN이 신기하게 생겼죠? 이럴 때는 여러분, 신기하게 생긴 건 뭐 하시면 가장 좋으냐면, 위에다 써야지. 제발. 제발. 집어넣어 보세요. 나 이 상태에서 나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집어넣을 건 아니고요. 하필이면 물어보는 말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도 얻고 뜻도 이해합시다. 괜찮아? 그래서 B2를 일단 구해보려고 대입을 할게요. B2는 무슨 뜻이냐면 B2는 여기 2까지 가면 돼. 자,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를 더하는 거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2제곱, 제곱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그냥 A1. 2를 대입하시면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 A2니까 빼기 A2. 오호. 이것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등차.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항번호 차이. 공차, 항번호 차이. 즉 A1에서 A2면 전의 항에서 다음 항을 뺀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공차가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A2에서 A1을 뺄 때 여기 순서 바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차를 뽑아낼 수가 있고 한 번 더 갑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대입해봐야지. 대입해봐야죠, 여러분. B3은 뭐야? 이 흐름 그대로 가져가니까 A1 빼기 A2 더하기 A3으로 가져갈 거예요. B7은 뭘까? A1 빼기 A2, A3까지 똑같아요. 빼기 A4가 되겠죠. 왜? 여기다 3 대입하시면 짝수가 되니까 여기 위에가 K 플러스 1이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A3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4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순서가 바뀌잖아. 그럼 A5 빼기 A6 더하기 A7 부호 결정이 다 됐죠? 이렇게 둘을 더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둘의 합이 0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 부분도 마이너스 2야. 이 부분도 마이너스 2야. 이 부분도 마이너스 2야. 그죠? 그러므로 여기 정리해봐. B3을 제가 이쪽으로 쓸까요? B3 더하기 B7인데 B3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3이에요. 이거 오히려 헷갈리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 그냥 그죠? 마이너스 D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D를 마이너스 2라고 써놓을게요. 반대로 집어넣을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A3을 더한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몇 번 더했어요? 3번 더한 데에다가 A7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값이 0이래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것은 A3과 A7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즉 8이 되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로 가주겠죠. 자, 됐어요? 물론 여기서 공차도 알고 얘네도 아니까 뭐 첫째 항을 구해야 되면 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등차 등비를 풀 때 무조건 항번호 차이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겠어. 기다릴 겁니다. 그렇죠? 공차에 대한 정보 얻었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7이 8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둘게요. 괜찮? 자,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다? 오, 둘씩 묶어내면서 마이너스 D를 뱉어내는군. 이 생각이에요. 자, 요것도 여기다 옮겨 써 놓을게요. 이따가 사용하려고. 이대로 둘 거야. 나는 그 찝찝함을 잘 뭉개고 있을 수 있어. 뭘 계산하지 않겠어. 이대로 둘 거야. 왜? 나의 원하는 바는 올 것 같아요? A5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 뭔지 알겠어. 등차 중앙. 그죠? 요렇게 둘이 생각해서 혹시라도 내가 A1을 구하지 않고 A5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지? 그래서 그냥 기다릴게요. 자, 저 상태로 둘게.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9째 항까지, 9째 항까지의 합이 되어주는 거니까 대입하자. B1은 뭐예요? A1이에요. B2는 뭐예요? A1 빼기 A2예요. B3은 뭐예요? 이거 진짜 9개 다? 다 하진 않을 거야. 그냥 규칙 파악할 거야. 9개 다 써도 전혀 힘들진 않아요.
쭈루루룩 이렇게 간다. 그래서 B구까지 가요. B구는 어때?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뭐 이렇게 가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로 갈게요. 쭉쭉쭉 더하기 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A9예요. 자, 이걸 싹 더할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둘씩 묶어서 지금 얘는 일부러 둘씩 묶어놨잖아. 둘씩 묶어서 마이너스 2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있어. 블럭 처리를 할까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가 현재 시점에서 몇 개 나와요? 나 이렇게 싹 다 더해야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2가 일단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여기? 2부터 9까지예요. 순서 있잖아. 2부터 9까지면 몇이야? 8개죠. 한 개 빼고, 그쵸? 8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거는 남아있는 건 A3이야. A1 남아있어요. 자,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다음 A4는 A3 빼기 A4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2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몇 개 나올까요? 여기 몇 개 나올까요? 자, A3 밑으로 A4부터 A9까지입니다. 6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느냐 보세요. 마지막 A9로 끝날 때에는 A7 빼기 A8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요 위에도 A7 빼기 7이야 여러분. A8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두 개 묶은 것까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8, 6, 4 쭈르륵 더해 가겠죠. 2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남아있는 건 A1, A3, 그 다음 누구? A5, 그 다음 누구? A7, 그 다음 누구? A9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A5 어디 갔어? 그래서 만약에 이 규칙성 파악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A9까지, 그러니까 B9까지 한번 써봐요. 써보다 보면 오히려 눈이 길러질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A5. 나 A5로 이용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요렇게 갈까요? 그럼 A5가 몇 개 나와요? 2개, 2개, 1개. 5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마야? 5 곱하기 A5 4. 그래서 20이 되었고요. 더할 겁니다, 이 부분. 10, 10. 20.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0 되겠죠. 마이너스 40 더하기 20 합니다. 정답은 얼마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그 실전에서 그러면 이거 솔직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A5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저 상태로 뭉개고 합니다. A5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그쵸? 아니면 나중에 A1이 필요하면 그때 우리가 공차 이용해서 A1 구할 수는 있잖아.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에도 규칙성을 파악해보는 것. 이렇게 풀면 문제풀이가 좀 더 재밌어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규칙을 둘씩 묶어서 공차를 보통 뱉어내는데 A1에서 A2를 뺀 형태의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볼까요? 자, 우리 이번엔 14번으로 점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문제였고요. 겉보기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실제 느낌은 상당히 쉬웠어요. 진심으로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2의 x제곱 위에 두 점 an, bn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을 꼭 해보셔야 돼. 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적어도 이 생각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y는 2x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a랑 b가 있대. 이렇게 an, bn이 있대. 이런 걸 그리세요, 여러분. 그냥은 이해가 안 가잖아. an, bn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직선, 제가 일부러 선에 그었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이에요. 맞아?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중영쌤을 만났는데 중영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빈쌤 14번 큰일 났네.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림 그려야 돼서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왔지만 좀 큰일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죄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조금 부끄럽지만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리고선 보시면 1대3 형태로 올라가야지 기울기가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1대3 형태겠지. 근데 잠깐 기다려보시고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살짝 봐요.
이게 뭐야? 자. 이게 1대 3이라고 쓰시는 순간 있잖아.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율상 1대 3이라고 보신다면 거기에서 바로 피타고라스 적용해봐. 1 더하기 9, 10이니까 루트 10이죠. 1대 3대 10인데 루트 10인데 실제가 변의 길이의 비가. 근데 그 변의 길이가 실제로 얼마래? n 곱하기 루트 10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 자, 슝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 점이 있는데 요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 n. 요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 3n. 그리고 AN, BN 이 빗변 형태가 되겠죠. 제가 그린 직각삼각형에서 그 길이가 실제로 얼마? 루트 10 곱하기 n. 완벽하죠? 생각보다 너무 쉬워진 거야. 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AN과 BN은 X값의 차가 N만큼 나는 것이고 Y값의 차는 3N만큼 나는 것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해석을 진짜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갑자기 원이 등장을 합니다.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이 로그가 등장을 해요. 로그 함수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하겠다. 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X1, X2, X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해도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로그 함수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y는 x 위에 원이 있다 그러잖아. y는 x를 딱 해놓고 원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 나는 요거부터 그릴게요. 뭐야? y는 2의 x제곱. 근데 눈치는 채야지. 얘 어때요? y는 2의 x제곱이랑 둘은 서로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적어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죠? 이쁘게 그렸어요. 로그 2의 x.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중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을 그려볼까? 그죠? 괜찮아. 농구공같이 생긴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런 식인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AN, BN이니까 내가 AN, BN을 여기 있다고 그러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오케이, 이런 상황은 알겠고 AN, BN에 대한 건 이런 상황인 건 아까 해석을 한 거고요. 뭐라 그랬냐면 다시 이렇게 원, y는 x 위에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이 다시 로그랑 만나는 두 점 있죠. 그 두 점 중에 누구? x좌표가 큰 값을 여기를 xn이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자, xn 어떻게 구해? 안 구해도 되지. 잘 생각해봐요. 왜 하필 원을 줬을까? 여기서 쓰이는 핵심 개념은 원이 있죠. 중심이 있죠. 현이 있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 2등분 한다는 그 현의 성질. 왜? 이 부분 봐요. 얘네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으로 만나겠지. 원의 중심이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둘의 서로 거리가 같고요. 수직으로 만나요. 그렇다는 말은 뭐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더 이상 xn이 아니고요. bn의 누구? y좌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로그는 필요 없고요. bn의 y좌표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됐죠? 자, bn의 y좌표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bn의 y좌표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 나 1부터 넣어봐야지. 그치? 아까 했잖아.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 n이 1이라고 합시다. 여기 한 칸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an의 좌표를 제가 예를 들어 a, 2의 a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bn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b1의 좌표는? a1이지, 그치? b1의 좌표. 뭐 이렇게 할까요? 뭐 n이라고 해볼게. 그치? 일반화 시켜서. 그럼 a 더하기 1, 2의 a 더하기 1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요? 이 값이 결국 x1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 얘네 둘의 차이가 3만큼 나는 거잖아요. 실제 길이 3만큼. 그래서 어떻게? 2의 a 더하기 1제곱 빼기 2의 a제곱이 3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n에다가 1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게 뭐예요? 2 곱하기 2의 a제곱이야. 어머, 이렇게 둘이 빼니까 2의 a제곱이 얼마예요? 3이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2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x1은 얼마? 2 곱하기 3, 6.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한번 불안했어요. 왜? 객관식의 보기가 7분의 야.
믿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그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똑같은 그림을 이제 두 번째로 x2 구하러 가는 거야. 안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번엔 몇이야? 2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 실제 길이 6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가봐. 여기다가 2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2a 더하기 2제곱에서 2의 a제곱을 뺐더니 얼마큼 차이 나요? y가 6만큼 차이 나요. 요 값은 어떻게 나타내요? 4 곱하기 2의 a제곱이죠? 뺍니다. 뭐라고 써요? 3 곱하기 2의 a제곱이 6이요. 얘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이잖아. 그치? 이거 뭐라고? 요렇게 된다 그랬죠? 2 곱하기 4 하니까 x2는 얼마라고요? 8이요. 한 번 더 불안했습니다. 자연수로 나왔잖아. 7 어떡하지? 자, 세 번째로 한 번 더 갑니다. x3 구하러. 이번에는 요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요? n이 3이니까 3만큼. 그럼 여기는 9만큼 나게 되고요. 요 위치에 해당하는 게 뭐가 돼? 2에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y좌표가. 미안, 이렇게 쓰자. 컴마 2에 a 플러스 3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의 a제곱을 빼니까 이번엔 이렇게 써요. 빼기 2의 a제곱. 이게 이번엔 9 차이 난대. 여기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왜? 8 곱하기 2의 a제곱이거든.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a, 2의 a제곱이 되죠? 맞아? 그게 9야. 그러므로 2의 a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9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값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8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쓸게. 이므로 여기다가 요거 슉 집어넣을까요? 그럼 얼마예요? 7분의 72. 이게 누구라고요? x3이요. 계산이 좀 있을 뿐이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마무리는 그들을 싹 다 더하라고 했고요. 6 더하기 8 더하기 7분의 2만 조그맣게 써서 72가 되어줍니다. 얘가 14니까요. 7분의 98로 볼까요? 그럼 정답은 얼마야? 7분의 170. 그러면서 완벽하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순간순간을 알려드렸어요. 괜찮아, 믿고 가야 돼. 자연수가 나와서 어떡하지? 여기에 분모에 7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7이 딱 등장을 딱 하면서 광명을 되찾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핵심이냐면 솔직히 계산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풀어보면 계산은 충분히 할 거고 제가 볼 때 요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어. 여기서 갑자기 로그 함수가 등장해? 아니야, 이건 지수함수 문제예요. 로그는 왜 등장했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원이 왜 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원이 등장을 하는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보니까 요 반원 모양과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bn의 y좌표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좌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로그랑 만나는 x좌표를 말하는구나. 요 생각만 해주시면 신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좀 쉬어볼까요? 16번이 우리에게 또 휴식을 주니까 16번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 계산 문제고요. 3점짜리기는 해도 얼추 2점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지 어때요?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바꿀 것이야. 로그 3의 x 더하기 2는 마음에 들고요. 더하기로 바꿀게요. 왜?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뱉어내면 되겠죠. 분모로.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어서 로그 3의 x 빼기 4예요. 그래서 신나서 여러분들 x 더하기 2, x 빼기 4로 바꿔야죠.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요것은 3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나서 여기는 얼마예요? 3의 세제곱 27입니다. 하는데 스탑을 걸게요. 쭉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생각을 해주세요. 뭐? 진수 조건. 이거 미리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표시는 해놔. 너 0보다 크고 너 0보다 커. 이 표시만 해놨어도 여러분들 답 쓸 때 걱정 없어져요. 볼래요? 풀어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죠. 27이에요. 한 번에 다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는 0이에요. 한 번 더 인수분해 잘하잖아 나. 마이너스
x는 7 또는 마이너스 5 나오는데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 표시 덕분에 어때요? x는 7이야 이렇게 갈 수 있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초반에 있는 진수 조건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생각해 놓고 가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로그의 계산의 꽃은 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안 풀 거예요. 뭐냐면 그냥 다 넣어요. 1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해서 10a10까지 다 써. 더하기로 연결하시고 밑에다가는 1a2, 2a3, 3a4 해서 9a10까지 밑에 써. 그렇게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는 못 풀면 절대 안 되는 문제. 대입만 하면 풀려요. 한번 써봐요. 10개씩 다 나열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살짝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뭔가 모양을 맞춰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풀어봅시다. k 더하기 1을 내 마음대로 n으로 바꿔볼게요. k 더하기 1을. 그러면 k가 뭐가 되냐면 n-1이 되어요. 맞죠? 그리고 여긴 an이 되어요. 괜찮죠? 그죠? 시그마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n은 몇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될까? k가 1일 때면 n은 2부터 시작하고요. 9 들어가면 10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식을 완전히 바꿔서 요렇게 썼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볼래요? 오, 좀 비슷해졌어. 자, 첫 번째 식은 내가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a1, 그러니까 1만 집어넣어 봐요. 1 곱하기 a1이죠. 그건 그냥 a1으로 따로 빼놓고 2부터 k는 2부터 10까지 k, ak로 쓰는데 얘랑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 n으로 바꿀게. 문자 바꿔도 되잖아. 그치? n, n, n. 그래서 n은 2부터 n, an. 이게 이제 36인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랑 어떻게 할까? 나 뺄 거야.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보겠습니다. 1번 빼기 2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단 A1은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시그마에 걸려있으니까 한꺼번에 쓰도록 할게요. n이 2부터 10까지 nan에서 누구? n-1 빼기 n-1 an을 빼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 an이야. 묶어내기 하면 어때요? 사라져요. 쓱 누구야? an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A2, A3, A4 해서 A10까지의 합입니다.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A1 포함하니까 yes. K는 1부터 10까지의 AK라고 쓰시듯 K는 1부터 아니 N은 1부터 10까지의 A1, AN이라고 쓰시든 문자는 중요하지 않잖아. 여기서는 정리 다 했으니까. 무엇이 됐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두두두두둥 이 값이 되어주는 거죠. 1부터 10까지 더 하라잖아. 다 집어넣어서. 그 전체가 되어요. 그럼 정답 뭐라고 하면 돼? 그냥 36 빼기 7이었어요. 답은 얼마예요? 29였죠. 선생님, 이렇게 머리를 쓸 바에야 나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고생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살짝 쓰면 사실상 36 빼기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또 놓칠 수 없지.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방법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20번 보세요.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편안하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려야지. fx가 딱 저렇게 주어졌어요. 됐고 fx를 일단 그려보자, 여러분. 자, 0부터 파이까지는 누구를 그리래요?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빼기 1을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sin x의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 여기 1까지 올라가는. 맞아. 물론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 칸 밑으로 내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까지로 하시고 파이 남기고 어떻게? 꼬꼬꼬꼬꼬. 요 안에 가득 차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뾰족하게 그렸는데 다시 그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되어주겠죠, 그렇죠? 오케이? 괜찮아? 요렇게 이제 완만한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높다랗게 그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 그래프를 또 그릴 거예요. 이번엔 어떻다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그 전에 y는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루트 2 덕분에 그 출렁이는 게 더 높이 출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y에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 x축 대칭이에요. 즉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때요? 요 폭이 원래 1이었다면 루트 2를 곱함으로써 폭이 루트 2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아래로 한 칸 내리래잖아. 그럼 요 그래프 상태에서 아래로 한 칸 내리지만 루트 2가 꽤나 길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인지는 구하지 않겠어. 살짝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 분석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fx를 그렸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t에 대하여 그 t를 대입한 함수값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어찌됐건 그 함수값과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만들어낸다는 건 세 점에서 만나면 돼요. 맞죠? ft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나는 위치를 잡아볼까요? 언제? 그치, 이때 어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ft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하나 찾고 싶어요. 또 세 점 언제 만나요? 살짝 올라가 봐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언제?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 0 될 때. 그치? 0 될 때. 그때 세 점에서 만나요. 그 위로 두 점 만나다가 한 점 만나니까 끝난 거야. 그치?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 나오는 t값들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각각 구하지 않을 것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인 함수 그래프 특징인데 대칭성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t값의 합을 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일일이 구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냐면 요거의 x값,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요 친구의 x값들의 합이에요. 그들을 각각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여기는 0이고 파이이고 2파이인 거는 아니까. 그치? 이건 너무 쉬우니까 나열할게요. 0, 파이, 2파이는 더할 것이야.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2분의 파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갈게요. 하지만 요 두 값은요. 이것은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운데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 2분의 3파이. 그렇다면 남은 알파와 베타는 합이 얼마야? 가운데에 2분의 3파이가 있다는 건 평균 내서 2분의 3파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합은 3파이. 그래, 그럼 알파랑 베타는 구할 생각이 없이 이제 이것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파이 더하기 3파이 6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니까 정답은 2분의 13파이가 되어주고요. 문제에서는 2랑 13이랑 더하시오 라고 나온 거니까 답을 쓰실 때는 15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 너무 드러나게 0파이, 2파이인데 이걸 뭐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럼 그건 너무 자기적인 풀이인 것 같고 적어도 저 알파, 베타는 구할 필요 없잖아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치? 좀 귀여운 문제였어요. 그래프만 그리면 뭐든지 해결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 라스트입니다. 22번 풀게요. 22번은 너와 나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제가 볼 때 용기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그치?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열심히 집어넣는 것,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제가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A5부터 시작할 것인가? A1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거든. 고민의 끝에 저는 A5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따가 이유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양수. 이런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을 찾으라고 한다면 전 양수라고 할 거예요. 양수 K에 대하여 A1은 K가 나온대요. 근데 A2랑 A3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둘의 부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때 부호가 한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이게 0이 된다 해서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기침을 참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한 다음에 양수 K에 대하여 K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A1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단 A1이 K이다 보니까 식 자체가 계속 K 어쩌고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0을 시작하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는 A5로부터 거슬러 가기 위해서 식 정리를 할 거고요. 요 식은 보세요. 봐봐. 나는 AN으로 쓰고 싶어. AN 더하기 2를 대입해서 그 전의 항을 뽑아내는 식으로 바꿀게요. 내 목표가 A5, A4, A3 이렇게 찾아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N을 놓고 AN 더하기 1에다가 3분의 2K를 더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 정리할게요. 또는 이 식이 계속 필요해. 자, 또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AN을 기준으로 AN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K, AN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이니까 한 번 더 나누시면 마이너스 K분의 1 AN 더하기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괜찮?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입니다. 그 갈림길마다 계속 두 가지씩 나무까지 치면서 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A5부터 시작할게요. A5는 일단 0이야. A4로 가능한 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괜찮죠? 여기다가 4 집어넣었을 때 A5, 그럼 A4를 구할 수 있어. 그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럼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4가 뭐가 나와요? 3분의 2K가 나와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차피 K가 양수니까 분모가 K인 것은 걱정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오호. 산뜻한 출발이지. 자, A3은 여기서 한 번 더 갈래에서 나뉘고 여기서 한 번 더 갈래로 나누겠죠. 자, 3분의 2K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전의 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3분의 2K 집어넣으면 3분의 4K고요. 여기에다가 3분의 2K를 집어넣어봐. 대혼란이 오는데 오히려 편해.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괜찮죠? 자,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2K가 되고요. 0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0이에요. 오케이. 자,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A4는 어때요? 자, A4로 쓰면 A2가 어때요? A2. 자,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지? 부호 다름. 키가 크니까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3분의 4K를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6K가 돼.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어차피 양수. 그러니까 너는 아웃. 여기다 안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아까처럼 K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남아. 마음에 들지? 왜? 오, 마음에 들지? 이거 뭐 줄 안 그어도 되겠다. 그치? 요렇게 됩니다. 뿅. 괜찮죠? 오케이. 자, 양수, 음수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집어넣게 되면 두 가지 갈래길 또 나옵니다. 누구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란 말이야. 그죠? 자, 아직은 이제 알 수는 없어. 얘의 부호를 모르니까. 하지만 음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부호가 양수여야만 합니다. 얘가 양수면 살아남고 음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아직. 잠깐 기다리고 한 번 더 갈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다 바뀌고 3K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속상했지만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A1까지 가서 줄여보고 그 다음 요 나머지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요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를 다시 이제 집어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갈래길이잖아. 자, 절로 가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같이 보이시죠? 마이너스, 자, A1을 좀 위로 올려볼까? 좁으니까. 여기가 A1 라인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3분의 2K를 더한 것이야. 근데 중요한 건 AK가 뭐라 그랬지? K라 그랬어요. 이 값이 K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먼저 풀어보자.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K가 넘어오니까 3분의 1 K가 되어서 K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웃. 고민의 여지가 없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우면 돼. 안 써도 되니까 지울까? 그치? 좁으니까. 자, 그래? 그럼 두 번째에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하자.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덕분에 플러스로 바뀌고 3K 분의 4가 되는데 이게 K라고 했습니다. K가 양수면 돼요. 어때요?
K제곱은 3분의 4가 돼요. 아,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K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구나. 완벽. 마음이 놓이죠?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때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K죠? 맞아? 그지? 요렇게 들어가요. 자,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K가 나온다인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자. K 넘어가서 3분의 1 K가 되고 마이너스 넘어오면 3분의 2가 되니까 이때는 K가 얼마예요? 2가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은 4로 쓸 거야. 어차피 K제곱을 더해야 되는데 K는 2로 썼다가 내가 분명히 거기다 그냥 2를 더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K제곱으로 썼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밑에 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야지. 여기서 한번 대혼란이 오는데 봐봐. 걱정하지 말고 봐요. 분명히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둘이 곱하면 뭘까요? 음수가 나오는데 얘 양수거든요. 가능해, 불가능? 노. 계산 안 해도 돼요. 불가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도 올게요. 이렇게 나눌게. 그럼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이 밑으로 쓰든 뭐 저쪽 가든 할게. 자, 여기도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3K분의 2 더하기 3분의 2K가 되고요. 그 값이 K가 되어주는 거잖아. 맞아? 요거 넘어가면 보세요. 3K분의 2 그대로 두시고 3분의 1K가 됩니다. K제곱이 됩니다. 아니, K가 됩니다. 미안. 3분의 1K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다가 양변에 3 곱하고 정리하면 2 여기 K만 남기고 여기는 이렇게 남죠? 맞아? 그러므로 K제곱이 얼마가 된 거예요? 2. 또 하나 등장하였어. 양수고 K제곱 값도 마음에 들고. 그치?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한 번 더 가요. 요거는 밑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K랑 곱하면서 3분의 2가 돼요. 이게 K면 음수라네 아니잖아. 양수여야 되잖아. 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거 3개가 뽑혔어요. 됐어? 자,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을 지우고 이 동그라미는 놔두고 얘네만 다시 쓸게요. 공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요만큼 비깁시다. 알았죠? 그래, 너네 요만큼 가고 정답만 표시해 놓은 상태예요. 자, 다시 얘네들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자, A2부터 구한 거예요. A2부터. 그리고 A1 비교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갈래로 가는데 3분의 2K 더하기 3분의 2K에서 3분의 4K가 됩니다. 자, 부호들이 어때요? 서로 같잖아. 할 필요가 없죠? 아웃. 밑에 거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KK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괜찮아. 그지? 자, 0인 경우는 A2부터 각각 구할게요. 3분의 2K. 근데 여러분 A3이 0이야. A3과 A2의 부호가 다르다는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긴 처음부터 이렇게 아웃이야. 이걸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라스트 하나 남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A1 구해볼게요. A1 어떻게 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지. 앞에 식에다가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가 되고 그게 K가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풀어서 쓰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대로 두고 3분의 1K가 되어서 K가 음수잖아. 아웃. 바로 발견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3K 분의 2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K래요. 됐죠? 그럼 K제곱이 얼마예요? 양변에 K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 오호, 양수고 이렇게 되는구나. 발견이에요. 끝.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K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근두근했지만 얘네 둘이 더해서 자연수를 만들었어요. 단답형 주관식이잖아. 이런 거 중요하지. 그치? 요렇게 더해서 3분의 6이니까 2죠. 2 더하기 2 더하기 4 하니까 정답 얼마?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열심히 써야 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그때 잘 대입하면서 들어만 가신다면 22번도 할만하다. 알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요. 저랑 같이 구모에 해당하는 수원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보면서는 할만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신감을 가져가는 게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오늘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도록 해요.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